네, EBS 아니죠. 둘비에스 수능체육특강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는 왜 점점 살이 찌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좀 살이 찌는 것 같아. 도대체 왜 자꾸 살이 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왜 그러는지 참 그 이상한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런 걸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것, 날씬해지는 거는요, 두 가지 요인밖에 없어요. 먹는 거,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걸 많이 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쓰는 걸 많이 써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작아지게 됐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진리예요. 그래서 먹는 거 하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이런 거 여러분 또 학교는 안 가지만 이런 거 빼먹지 않고 다 챙겨 먹잖아요. 중간에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 야식도 밤에 또 자기 전에 먹어야죠. 또 중간에 또 출출한 떡볶이 분식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하여튼 과일도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먹는 거에 해당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때려 부으면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막 샐러드,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난 먹었는데 이런 건 살 안 찌지 않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하마도 초식동물이거든요. 하마도 3톤이에요. 3톤. 코끼리도 5톤인데 초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살이 찌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쓰는 거는요, 이제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말하는 거, 움직이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도 쓰는 건데, 이게 적고 많고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이렇게 먹는 거가 있어요. 먹는 거, 에너지를 이렇게 들이붓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둘 중에 뭐가 더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 봐봐요. 이렇게 간식, 야식, 분식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공부, 운동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약간 좀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당연히 먹는 게 많이 때려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어떤 본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만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잠만 자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서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쓰는 에너지 1500칼로리, 뭐 조금 체중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 15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칼로리 이런 이 단위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요. 그냥 1500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깨끔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활동에는 한 200칼로리 정도 써요. 선생님이 200이라고 한 게 지금 여러분 요즘 원격 수업 듣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한 200칼로리 정도라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통 체육 수업 학교에 나와서 막 열심히 막 운동하고 그러면은 한 1시간 하면은 한 150칼로리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좀 그런 운동하는 시간은 많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 듣고 뭐 조금씩 움직이면서 뭐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한 200칼로리 정도 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1700칼로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한번 들이붓는 거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급식은요, 평균적으로 칼로리가 한 8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에 있는 그 칼로리 그 기준표 봤거든요. 급식에 딱 800이라고 적혀있고, 스파게티 있는 날은 막 1100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것도 그냥 적당히 딱 평균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급식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으면 2400칼로리. 근데 우리가 쓰는 건 1700. 그러니까 700칼로리, 800칼로리가 갑자기 계산 안 되네요. 그러면 700칼로리가 남는 거잖아요. 700칼로리면은 이제 보통 밥 2공기.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밥 2공기를 내가 점점 이렇게 배에다가 장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대신 요즘 아침밥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아침밥 안 먹으면 또 우리가 학교 끝나고 가면서 또 떡볶이 한 접시 먹어야 되죠. 그러면 보통 한 500칼로리. 또 가면서 아이고 학원 끝나고 아쉽네. 그러면 또 편의점에서 짜파게티 또 끓여 먹어야죠. 하여튼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당 한 500칼로리 되고 아주 과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그 이유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에서 다이어트 반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체중을 재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니 원래 이렇게 거대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하루 만에 거대해진 친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했더니 네, 어제 애슐리 갔다 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슐리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먹은 거 한번 써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다 계산해봤더니 2000칼로리 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또 주변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거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안 먹고 운동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안 먹고 운동 안 하는 거. 그래서 운동 막 여러분 열심히 1시간 내내 막 열심히 해봤자 한 100에서 200칼로리 되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가가지고 또 짜짜라짜짜 나는 요리사 하면서 또 이거 짜파게티 먹고 하면 바로 한 방에 500. 그러면 또 한 3시간 운동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3시간 운동 더 한다면 아 이건 아니야. 바로 쫄면 또 시켜 먹고 이렇게 되면은요. 차라리 운동을 그냥 안 하고 안 먹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 하는데 유리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거 지방 세포수, 지방 세포 크기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 이걸 뭐 바꿀 수는 없어요. 선생님 저 지금 지방 세포수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지방 세포수나 지방 세포 크기는 보통 한 4, 5살? 5살 이전으로 거의 다 이제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유전적인 것들도 있고요. 이제 뭐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렇게 비만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먹는 식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4살, 5살 이럴 때 막 하리보 젤리 막 실컷 먹었잖아요. 막 짜요 막 그때 많이 먹었던 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방 세포수가 많고 지방 세포 크기가 크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고요. 근육량 이런 거 있어요. 앞에서 봤다시피 여러분 보면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쓰는 건데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점점 살이 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 밖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 먹는 비율에 따라서요, 이제 또 살이 더 많이 찌기도 하고, 좀 덜 찌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또 자세히 알면 우리 머리 아프니까요. 한번 문제 풀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족 대화에서 A와 E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시작하네요. 여보, 나 왜 자꾸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거의 뭐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들었던 얘기 같죠? 그래서 왜 자꾸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엄마도 대략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A 한번 볼게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이거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대사량은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섭취량보다 많았을 때 나타난다. 쓰는 게 섭취량보다 많았을 때는 보통 배가 잘 나오지 않겠죠? 그럴 때는 점점 슬림해지겠죠? 아무래도 반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을 때가 아니라 적을 때 배가 보통 나오겠죠?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고요. 한번 B 볼게요. 거기에다 대고 이제 동생이 이제 반격을 하죠. 엄마, 아까 꽈배기 3개 먹지 않았어요? 뭐 용돈 깎이는 소리네요. 그래가지고 꽈배기를 3 먹었다는 거.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천적인 거는 이제 부모님 좀 비만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비만인 경우가 높으니까요. 이건 선천적인 건 아니고 이제 꽈배기 신나게 드셨잖아요.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하겠고요. 엄마가 또 그런 거죠. 너가 뭘 몰라서 그래. 설탕 안 찍어 먹어서 괜찮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보고 있던 아빠가 아니 연애하던 시절에는 너무 말라서 걱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C 보면은 기초대사량 증가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살이 점점 안 찌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연애하던 옛날보다 지금 이렇게 점점 살이 찌는 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겠죠.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면서 이렇게 요즘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살이 찌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살이 잘 찌고 있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점점 살이 더 잘 찔 거예요. 또 수업하다 갑자기 악담을 하네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또 엄마 흥분한 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살쪘다는 얘기예요? 뭔가 희한하네요. 여태까지 엄마가 살쪘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살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누나가 또 한 소리 또 거들죠. 같이 이제 또 용돈 깎여야죠. D. 난 아무래도 체형이 엄마 닮아서 이번 생에 다이어트는 실패 같아. 한 지붕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얼른 독립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그래서 D 보면은
활동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요? 봐봐요. 채영이 선천적으로 엄마를 닮아서 뭐 다이어트 실패할 것 같다, 살이 잘 찌는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활동 대사량,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있고 활동 대사량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더 높이면 쓰는 게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체중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또 불가능이라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대사량을 증가시키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또 나 볼까요? 누나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맨날 잠만 자면 살이 빠지냐? 정말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까요?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맨날 잠만 자면 살이 빠지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맨날 잠만 자면 살이 뭐 안 빠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만 자도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먹지 않으면요, 잠만 자면 살이 빠지긴 빠져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나는 왜 점점 살이 찌는가, 주변에서 미스테리로 이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먹는 것과 쓰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살이 찌는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잘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원래 2020년 올해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1년 미뤄졌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코로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본은 계속해서 올림픽을 하려고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